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려고 합니다. 동지가 얼마 남지 않은데 이때쯤일 것이면은 날씨가 좀 추워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포근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지 그러면은 팥죽이 떠오릅니다. 동지하고 팥죽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팥을 왜 팥이라 할까요? 다른 콩들의 이름이 많고 많은데 왜 팥이라고 할까요? 동의보감에 볼 것 같으면은 콩 종류도 한약재로 다 쓰기도 합니다. 근데 팥을 우리가 보통 약으로 쓰는 팥은 붉은색이면서 낫알이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걸 적소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팥의 종류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붉은 팥, 동지 팥죽을 쓰는 팥은 붉은 팥, 적두, 붉을 적자, 공두자, 적두를 동지 팥죽에 쓰거든요. 그런데 팥종에는 검은 팥도 있어요. 흑두라 크기도 하고 거두라 크기도 하고 또 재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푸른 팥도 있어요. 푸른색, 연두색을 나타내는 팥도 있습니다. 또 얼룩팥도 있어요. 연두색과 검은색이 어울려 있는 팥. 그걸 우리는 얼룩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팥죽에 씨눈이 그죠? 모든 콩 종류나 모든 식물들의 씨앗들은 씨눈이 씨앗이 나오는 눈이 위쪽만 점 찍어 놓은 것처럼 딱 있는데 이 씨눈이 한 바퀴를 빙 둘러서 다 있는 팥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예팥이다. 그 예팥, 옛날 팥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조선 팥이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심어오던 팥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심어오던 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약재로 쓰기로는, 한약재로 쓰기로는 예팥이 좋아요. 좋은데 이 예팥은 수확량이 적다. 이래서 안 심습니다. 근데 약을 쓰기 위해서 또 심는 사람도 있어요. 또 팥 중에는 흰 팥도 있더라고요. 제가 약에 쓰기 위해서 한번 구해봤는데 흰 팥도 있어요. 그래서 팥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 팥을 팥죽 끓이는데 팥은 어떤 팥이냐? 붉은 팥, 적두를 씁니다. 팥죽은 팥고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붉은 팥 중에서 대두, 알맹이가 굵은 것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붉은 팥을 쓰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붉은 팥을 쓰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왜 팥을 팥이라고 부른가? 수도에 말씀드린 대로 하고 많은 콩 중에서 다른 콩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팥은 팥이라는 이름 쓸까 하는 것은 불교하고 영향이 많습니다. 동양 사상의 영향이 많습니다. 불교하고 인연을 살펴보면은 불교에서는 하늘, 땅, 중간에 있는 게 팔이라 그죠? 전원지방이다. 그런데 땅은 우리는 동서남북 사각을 하거든요. 땅에서는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그죠? 생로병사. 생로병사는 태어나면은 늙게 되어 있고 늙으면은 병들고 병들면은 죽게 되어 있다. 그게 생로병사입니다. 그런데 생로병사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생들은 업을 짓는다.
그 업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고집멸도다. 태어나지 마라. 태어나는 게 고통이다. 왜? 늙으니까. 늙으면 병드니까. 병들면 죽으니까. 그리고 근본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 고통의 사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생이 살아가는 땅이 사각을 뜻해요. 평범한 탑들은 사각으로. 석고탑이 사각 아닙니까? 절 앞에 가면은 사각 3층 석탑, 사각 5층 석탑, 사각 7층 석탑. 이게 사각은 땅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욕락에 빠져요. 오욕락에. 오욕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절대 빈곤인 먹는 거. 먹는 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 먹는 걸 해결할 것 같으면은 음식을 가득 먹고 나면은 잠이 와요. 두째는 잠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생각나는 게 종족 번식. 종족 번식. 이걸 경전에서 색욕이다. 그래, 색욕. 종족 번식을 통해서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을 것 같으면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재물욕. 그래, 재물이 생길 것 같으면은 이게 재물에 만족하느냐 하면은 중생은, 인간은 만족하지 못해요. 재물이 생길 것 같으면은 명예에 관한 욕망이 생겨요. 그게 오욕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은 첫째는 식욕, 둘째는 수욕, 잠욕, 셋째는 종족 번식의 색욕, 넷째는 재물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다 하는 재물욕, 다섯째는 명예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명예욕. 요 다섯 가지 욕망 때문에, 다섯 가지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을 멸하려 할 것 같으면은, 여섯 가지 육바라밀 수행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수행할 것 같으면은 첫째는 베풀어라. 많이 베풀어라. 둘째는 베풀더라도 규정이 있어야 베풀 것 아닙니까? 그죠? 도둑놈한테도 도둑이 하라고 베풀면 안 되고, 사기꾼한테도 사기꾼 사기 잔치라고 베풀면 안 되고, 베푸는데도 어느 정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계율을,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내 욕망대로 안 되고, 내가 이 사회를, 인류 사회를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좀 참고 견뎌야 된다. 인욕해야 된다. 그래 하면은 내가 어떤 게 인욕인가 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정정진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는 나도 모르게 지혜가 생겨난다. 그거 합니까? 그래, 육바라밀 수행이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7가지의 칠각지에 들어간다. 7가지 깨달음을 얻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얻는 것이 팔정도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들까지 팔정도를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원각으로 간다. 하늘, 그죠? 완전한 깨달음, 하늘과 땅, 사각, 동서남북, 고진멸도, 생로병사 중간에 있는 것이 육각이고 팔각이고, 팔각을 거쳐서 완전한 깨달음이 간다. 팔은 무슨 말이냐? 팔은 육각은 땅하고 가졌고, 팔은 하늘하고 가져가요. 이렇게 하늘하고 완전한 깨달음에 가는 길이란 말. 팔은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동지는 무슨 말일까요? 동지는? 동지의 반대말은 뭡니까? 하지죠. 그죠? 동지의 반대말은 하지입니다. 겨울의 반대말은 여름이죠. 낮의 반대말은 밤이죠. 어둠의 반대말은 밝음 아닙니까? 다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죠. 그죠? 빛과 그림자. 그 반대 개념 같죠. 그죠? 그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상대 개념, 상대 개념. 상대 개념으로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음으로써 밝음이 있고, 밝음이 있음으로써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지가 있음으로써 하지가 있고, 하지가 있음으로써 동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지가 있음으로써 양지가 있고, 양지가 있음으로써 음지가. 이게 반대 개념이 아니고 상대 개념, 상응, 서로가 어울려서 원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의 개념이 바로 동지, 하지, 밝음, 어둠. 이 개념입니다. 서로가 보완하고 상응하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 말이 또 뭐냐면은 무명과 강명이거든요. 이 우주 밖에 살아가는 일체의 중생들은 모두가 다 번뇌망상에 빠져 있다.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읽어버리고 내가 오용락에 빠져서 번뇌망상에 찌들어서 내가 업을 지어왔기 때문에 업장이 두터워서 불성을 찾지를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업장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업장을 깨트리기 위해서, 업장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파괴, 깨트리기 위해서는 팥이 필요합니다. 파가 필요합니다. 팥은 파괴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제만할 적에 제만 법사들이 팥을 부처님을 향해서 던지죠. 부처님 조성할 적에 온갖 끝이 다 묻어 있는 그것을 파헤친다. 그래서 검은 팥도 아니고 얼룩팥도 아니고 붉은 팥을 던져서 잡신을 파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검은 것은 음을 뜻하고 붉은 것은 양을 뜻해요. 음은 우를 뜻하기도 하고, 그죠? 얼음을 뜻하기도 하고, 겨울을 뜻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양은 밝음을 뜻하기도 하고, 탱을 뜻하기도 하고, 불을 뜻하기도 하고, 따뜻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팥은 또 왜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으로 동짓날 팥을 먹느냐 할 것 같으면은 팥은요, 옛날에는요, 초건 못 피기로 연명하던 일반 중생들은 쌀밥을 먹기가 참 밥을 굶기가 다반사였고요. 쌀밥 먹기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 살아도 가을 추수하고부터는 쌀을 먹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쌀을 먹고 또 겨울이 될 것 같으면 요즘 추위는 추위가 아니죠. 이때쯤 될 것 같으면 옛날에는요, 살을 에이는 삿갓을 파고드는 추위가 말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방 안에서 생활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생전에 못 먹던 기름진 쌀밥을 먹고 활동량이 적어질 것 같으면은 서너 달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장에, 특히 대장에 지방질이 쌓이게 마련이에요. 그걸 팥죽을 먹음으로써 깨끗이 정리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출가 스님들이 동안거 참선한다고 두문 불출하고 깨달음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을 적에 그러면은 장에 끼는 기름들을 지방질을 어떻게 하느냐. 이 팥을 가지고 팥죽을 먹음으로써 정리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 보고 제가 한 이야기가 팥을 가루를 내가지고 얼굴에 팩하는 걸 개발해봐라. 옛날에는 화장품이 없을 때는 팥 가루로 얼굴을 씻기도 했고 화장품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이런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실제로 팥을 가지고 얼굴에 바르는 팩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무명하고 강명 차이거든요. 알면은 지혜가 이런 것을 아는 지혜가 있을 것 같으면은 강명이 생기고 이걸 부정할 것 같으면은 문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중생의 삶은 문명이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깨침이 이게 강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동지 팥죽 한 그릇 잘 자시고 강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